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KIIP 사전평가 4회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뭐 해요? 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 친구를 만나나요? 요거요. 친구를 만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어디예요? 요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예요? 라고 하면 옷을 파는 옷가게죠. 그래서 옷가게니까 옷을 사요가 맞겠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 가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하철을 을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하철 가요.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지하철로 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는 타고 가요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하철을 타고 가요가 맞겠습니다. 자, 반대인 것을 골라봅시다. 있어요의 반대는 없어요죠. 이런 식으로 찾아봅시다. 가깝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까워요. 이렇게 얘기했죠. 반대는요. 멀다, 멀어요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마트에 사람이 많아요. 역시 많다의 반대말. 이건 뭐예요? 적다가 되겠죠. 적다, 적어요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아침부터 계속 이가 아파요 라고 했습니다. 이. 자, 몸에 뭐라고 해야지? 신체 부위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여기 눈이 있고요, 여기 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이 있고, 요 뭐야? 요거요, 투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복수형은 티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라고도 하고요, 치아라고도 합니다. 이를요 치아라고 얘기해요. 치아를 치료하는 병원 바로 치과죠. 그렇죠? 치아를 치료하는 병원, 치과에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요, 이 부분 배죠, 배, 스토머크. 여기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과에 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감기에 걸렸어요. 이때도 내과에 가면 되겠습니다. 정형외과는 언제 가는 거죠? 뼈에 문제가 있을 때 가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이, 비, 인, 후. 자,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이, 비, 인, 후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는요, 이 치아랑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이라는 것은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 그리고 비는 코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를 얘기하는 거고, 인후는 어디냐면 목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목구멍을 얘기하는 것이 인후입니다. 목구멍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에 아이 돌잔치를 할 거예요. 아이가 벌써 돌이에요? 라고 아주 빨리 라는 느낌입니다. 느낌. 아주 빨리라는 느낌이 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already 이런 느낌이 있죠. 이거를 벌써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번 토요일에 아이 돌잔치를 할 거예요. 어머, 아이가 벌써 돌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first verse. 실제로 돌잔치에 가면 first verse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생일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한국에서는 크게 파티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돌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생일, 당연히 첫 번째니까 큰 의미가 있겠죠. 아주 기쁜 날이겠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런 계절이 있죠. 이런 계절이 다 지나가면 바로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다 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요? 아주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한국의 겨울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요. 추워서 죽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옛날에는 겨울은 굉장히 위험한 계절이었다. 죽을 수 있는 계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여름은 괜찮겠네요? 아니요. 여름에는요. 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이런 거, 코비드-19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도 굉장히 위험한 계절이었다. 죽을 수 있는 계절이었다. 그리고 가을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가을은 괜찮은 편인데 봄은요. 봄은 따뜻해요. 꽃이 펴요.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굶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곡식이 생기고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은 음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가 어린 아이들이 특히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위험한 위기, 리스크를 다 보낸 다음에 1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너무 축하해요. 아직 살아있어요. 이런 의미로 굉장히 축하했다고 그래요. 아직 살아있다.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게 바로 돌잔치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아이가 죽는 경우가 많지 않죠. 겨울에 얼어 죽고 여름에 병 걸려 죽고 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에서는 first birth, 첫 번째 생일 돌에 큰 잔치를 한다, 파티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인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마스크를 벗을까요? 자, 영어로 한번 얘기해봅시다. take off. 벗다라는 의미죠. 벗다. 그 다음에요. 반대는 put on, wea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입다예요? 네, 맞습니다. 입다인데 입다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이거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착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착용하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경을 wear 하면은 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모자를 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넥타이가 있다. 넥타이를 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액세서리 그러니까 귀걸이, 목걸이 같은 것들은요. 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스크를 어떻게 해요? 쓰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거는 put on이지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이 지난번보다 쉬웠어요. 자, 반대말 찾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려웠어요가 답이 되겠죠. 외식을 자주 해서 이번 달은 자,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아웃사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드는 비용, 식비가 되겠죠. 식비가 많이 나왔어요. 병원에 무슨 동안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자, 병원에서
생활하다. 왜 병원에서 생활할까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환자예요. 아픈 사람이죠.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입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병이 다 치료되어서 나오는 것을 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입원하는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평소에 물건을 살 때 현금보다는 카드로 돈을 내요. 돈을 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땡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땡땡하다. 여기는요 지불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결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결제와 결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제하다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죠. 여기 계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계산하다. 계산을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때 결제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돈을 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결제는 어디에 있냐면 직장,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레포트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부장님에게, 사장님에게, 과장님에게 사인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을 결제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결제. 그런데 이 제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코노미 이거 뭐예요? 한국어로 경제죠. 제. 오, 돈에 관련된 건 요거구나. 이렇게 외워보면 어떨까요? 자,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가끔 무엇을 해요? 미스테이크를 하겠죠. 그래서 실수, 미스테이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비슷한 것을 골라봅시다. 예쁘다, 뷰티풀, 프리티, 아름답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것 골라봅시다. 싸다와 비싸다가 있는데 반대말이죠. 그런데 이 싸다는요. 땡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저렴하다. 비슷한 말을 고르는 거니까 싸게가 되겠죠. 자, 가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텃밭이라는 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집이 있는데 여기에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나무들을 길렀어요. 이렇게 식물들을 이런 식으로. 내가 먹을 거, 파, 양파, 고추 이런 것들을 심어서 기릅니다. 자, 여기를요 텃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텃밭. 우리 집 안에 또는 우리 집 근처에 내가 먹을 것들을 심는 거, 거기서 키우는 거, 이거를요 어떤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식물을 키우는 거, 그 장소를 텃밭이라고 하는데 이 식물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키우다, 가꾸다, 기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키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채소를 그러니까 식물이요. 식물을 직접 키우다, 가꾸다, 기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녁에 뭐 할 거예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데 집에서 책을 읽을 거예요. 저녁에 뭐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쇼핑을 하다 and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r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쇼핑을 하고 또 괜찮고요. 하거나 또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왜 건물 입구가 막혀 있어요?
바닥 공사 때문에 입구를 막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들어갈 말 중에 어떤 게 적당할까요? 4번입니다. 자, 뭐뭐을 수밖에 없다. 이 문법을 지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굉장히 쉬운 문법. 첫 번째 뜻은 굉장히 쉬운 뜻입니다. 뭐냐면 뭐뭐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수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방법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특별한 뜻입니다.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하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임준 씨가 있습니다. 임준. 여러분 임준 씨 다 아시죠? 임준 씨는 어때요? 선생님인데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그리고 친절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친절해요.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기가 많다. 당연하다. 많을 수밖에 없지요. 임준 씨는 잘 가르치고 재미있고 잘생겼고 친절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실이 아주 당연할 때 뭐뭐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뜻이 되겠죠. 입구를 막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입구를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많이 나고 목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고 선생님께 연락을 뭐라고 드렸을까요? 감기에 걸렸잖아요. 선생님 저 열나고 목이 아파요. 그 다음 학교에 못 가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학교에 안 갔습니다. 선생님 쉬었습니다. 요거요. 학교를 쉬었습니다. 학교를 쉬었습니다. 수업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1993년부터 뭘 했냐면 김영삼 정부 때인데 금융실명제를 했습니다. 이 금융. 은행 업무죠. 은행 업무. 쉽게 말해서 이 금융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펀드 또는 보험. 그렇지만 은행 업무가 제일 대표적이죠. 자, 금융 업무를 할 때 실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 real name. 진짜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융 업무를 할 때 실제 이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하죠. 신분증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만들면 안 된다. 선생님 안 된다. 어딨어요? 안 된다. 취소가 된다? 이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안 된다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이거는요. 법이거든요. 법으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거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처벌을.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변화는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자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변화를 스트레스로만 받기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자,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다른 내일은 달라질 거야. 기대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말은 정신병이래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생각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미래에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요. 지금 오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늘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변화는 당연히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 무섭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에 어떤 얘기가 들어갔냐면 이 스트레스는 변화를 위한 거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 이런 내용이 바로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좋다. 그러면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 내용은 이렇게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40번을 보도록 합시다. 정월대보름에 먹는 음식. 일단 정월대보름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음력으로 1월 15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정월대보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월이라는 말 자체가 1월이라는 뜻입니다. 1월. 이게요. 그냥 이 정월이 제뉴얼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1월이라는 뜻이고요. 이 보름이라는 말 자체가 15일이라는 뜻입니다. 네,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달 좋아하세요? 달? 달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아니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니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다른 모양이 다 변하죠. 계속 이렇게 변합니다. 언제 변하냐면 음력으로 1일일 때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30일일 때 이런 모양입니다. 음력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달은 15일에 뜨는 달이죠. 그죠? 그런데 이 1일을 우리는 하루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30일은 금음이라고 얘기하고요. 15일은 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름에 뜨는 이 풀문을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름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동그란 풀문을 보름달이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15일은 보름이에요. 정월대보름의 보름은 15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월대보름이 언제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정월대보름은 정월보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1월 15일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정월대보름에는 무엇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부럼 깨기라는 걸 합니다. 부럼 깨기. 브레이크. 이런 뜻이죠. 브레이크. 자, 이때도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있는데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자, 한국 귀신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준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 고스트, 이 고스트는 어떤 고스트냐면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귀신 고스트예요. 그래서 피부병 귀신이 옵니다. 그때 우리 임준 씨가 오지마 하면서 뭐를 하냐면 여기에서 견과류 있죠. 너츠, 견과류. 예를 들면 땅콩, 호도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 잣,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깨물어요. 브레이크, 깨물습니다. 으드득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으드득 소리가 납니다. 으드득 소리가 나면 이 귀신이 깜짝 놀라요. 와,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지 않는다. 언제? 정월 대보름 때 땅콩, 호두, 잣 같은 불엄을 이로 이빨로 깨면, 이 치아로 깨면 그 소리를 듣고 피부병 귀신이 도망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은 뭐다? 불엄,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원 진료 후 약국에서 약을 받기 위하여 보여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임준 씨가 아파서 어디에 갔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겠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해요? 진료, 진찰,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고 여기에서 약을 주지 않아요. 약을 주지 않고 뭐를 주느냐? 처방전이라는 도큐멘트를 줍니다. 도큐멘트. 우리는 봐도 잘 모르는 그런 도큐멘트, 문서를 줍니다. 처방전이에요. 그러면 임준 씨가 이거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약국으로 가요. 땡땡 약국으로 갑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아무 데나 가서 여기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약사님이 계시죠. 약사님에게 이 도큐멘트 뭐예요? 처방전을 보여드립니다. 주면 이 약사님이 그때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병원에서 받고요. 그리고 약은 약국에 또 가야 돼요. 뭐를 들고?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전화번호 중에 틀린 것, 아닌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2 경찰서 맞고요. 그 다음에 119 소방서가 맞는데 119는 두 가지를 알아둬야 돼요. 소방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급대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을 끄다, fire extinguisher 이런 분들이 있고, 구급대원들 save people,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맞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39 같은 경우는요. 자, 한국관광공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써볼게요. 1339는요. 우리 코비드-19 때 굉장히 유명해졌죠. 원래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19 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응급의료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코로나19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화번호를 이용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12, 119, 1345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모의고사 실전 문제 모의고사 4회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5회를 들고 찾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